만약 한 회사가 오늘 밤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병원은 마비되고 공급망은 멈추며 군사작전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모두가 챗GPT가 에세이와 이메일을 쓰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팔란티어는 미국 군대, 영국 NHS, 그리고 서방의 주요 인프라 뒤에 숨겨진 운영체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팔란티어를 소름 끼치는 데이터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원하지 않고 현실 세계를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48시간의 붕괴. 다소 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팔란티어는 국가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팔란티어는 국가 공공의료 인프라의 핵심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들이 소프트웨어를 철수하면 병원 관리자들은 환자 흐름을 통제하는 중요한 응급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클리닉들은 위험을 예측하고 환자 우선순위를 정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대기실이 붐비고 압박이 커질 때 느린 전자 건강기록 시스템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 세계 주요 선적 항구와 물류 허브들이 마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식료품과 같은 필수품들은 엄청난 지연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로 최적화가 무너져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심지어 전투 지역에서도 그 영향이 느껴질 것입니다. 전술 정보 흐름이 끊기면 최전방 지휘관들은 위협을 알 수 없어 효과적으로 대응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즉시 위험에 처합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스폰서 월드 오브 워십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적 군함을 지휘해보고 싶으신가요? 월드 오브 워십은 무료 전술 해상전투 게임으로 구축함, 순양함, 전함, 항공모함, 잠수함을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각 함선은 고유한 역할과 전략, 플레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월드 오브 워십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미국 250주년을 맞아 특별 독립기념일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플레이어는 역사를 따라 전투를 벌이고 독점 보상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그림과 내러티브 스테이지, 보상 영상을 통해 미국 해군의 유산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시작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바로 전투에 참여하고 원하는 함선을 선택해 세밀한 함선을, 사실적인 수면, 역동적 날씨, 향상된 비주얼 맵에서 팀과 협력해 거대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매주마다 고유 트랙이 있고 플레이 시 진행도를 얻습니다. 게다가 15.5 업데이트 기간에 한 번이라도 전투를 하면 군수창에서 티어 10 인디펜던스 위장, 배치로스 파괴 효과, 그리고 인디펜던스 이벤트 전리품 상자 3개가 포함된 무료 기념 번들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및 복귀 플레이어는 초대 코드 USA 10,250을 사용해 100만 크레딧, 7일 프리미엄 500 더블룬 스타젠 스트라이프 위장, 프리미엄 순양함 USS 올버니, 프리미엄 구축함 USS 스미스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번 전투 후 사우스캐롤라이나, 세인트루이스, 윅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군 역사 팬들을 위해 네이벌 레전즈 크루저스가 킥스타터에서 독점 아이템과 USS 인디애나폴리스 포일 함선 카드를 포함해 돌아왔습니다. 캠페인 시작 전 위시리스트에 추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250년의 독립을 기념하며 함대에 합류하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고 초대 코드 USA 카진 250을 사용해 오늘 바로 월드 오브 워십을 무료로 시작하세요. 이것은 팔란티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은지 일부만 보여줍니다. 이 회사가 무대 뒤에서 전례 없는 권력과 영향력을 쌓았음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불법 데이터 중개업체이거나 인터넷의 배경에서 숨어서 개인정보를 빨아들여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음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위험한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 해석하는 데 훨씬 더 중점을 두는 회사입니다. 팔란티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소유하거나 저장하거나 수집하거나 심지어 수익화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신에 팔란티어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모은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파이프라인, 알고리즘 엔진, 그리고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점점 더 데이터 중심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요한 임계점을 넘어선 복잡성에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세상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현대 사회가 의존하는 시스템들은 너무나 복잡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혼자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빈자리를 팔란티어가 맡게 됐습니다. 데이터는 소유하지 않지만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대부분의 정부와 기업들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즉,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로 인해 팔란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이는 역사상 최악의 정보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2장 9.11의 유령.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어떻게 서구 세계의 인프라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2001년 9월 11일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날은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약 3,000명이 희생됐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된 후 뉴스룸, 정부기관의 복도 곳곳에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미국 정보기관들은 테러범들이 정확히 무엇을 계획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기 며칠 전과 몇 주 전, NSA는 이미 알려진 요원들이 관련된 통신을 도청했습니다. FBI는 비행학교에 다니는 수상한 인물들에 대한 현장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IA는 사실상 전체 음모를 드러내는 수많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무기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사마 빈 라덴이 대규모 공격을 계획 중이며 정보기관들은 9월 11일 전부터 일부 미래 하이제커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서는 모두 있었지만 너무 많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FBI 분석관들은 한 부분을, CIA는 또 다른 부분을 봤습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곧 일어날 일의 규모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미 너무 늦은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통합의 부족이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시스템이 더 잘 연결되어 있었다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됐죠. 해결책을 찾아야 했고 팔란티어가 등장했습니다. 알렉스 카프, 피터 틸, 그리고 소수의 엔지니어 팀이 설립한 이 회사는 분산된 신호들을 하나의 환경으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분석하는 모든 것을 신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패턴을 발견하고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죠. 하지만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은 베타 테스트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컴퓨터가 물리세계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3장 디지털 트윈. 온톨로지란 무엇인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성장 뒤에는 온톨로지라고 불리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속이 깊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기업 세계에서 넘쳐나는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인 데이터 레이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저장소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형식인지, 구조화되어 있는지, 비구조화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냥 레이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서버 로그, 소셜미디어 데이터,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파일, 금융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분명한 한계점도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는 훌륭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레이크가 결국 데이터 늪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늪지는 수많은 텍스트와 숫자 행으로 이루어져 혼탁하고 지저분하며 기호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온톨로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온톨로지는 회사 운영을 디지털로 복제한 클론과 같습니다. 회사의 모든 분리된 데이터 포인트들은 객체, 행동, 속성, 그리고 연결이라는 구체적인 범주로 정리됩니다. 데이터 레이크가 정보를 끝없는, 이해할 수 없는 텍스트와 숫자 행으로 모으는 반면 온톨로지는 그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용어로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팔란티어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나 추상적인 코드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된 노드들로 이루어진 직관적인 시각적 생태계를 봅니다. 병원 관리자는 침대나 환자로 표시된 객체들을 보고 이들이 서로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시설대를 이동하는 모습을 시각화하고 운영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군 지휘관은 목표물, 드론, 탄약과 같은 라벨을 보게 되며 실제 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훨씬 쉽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온톨로지는 데이터를 생생하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해 이해하기 쉽게 하며 필요한 사람들과 조직에 더 가치 있게 합니다. 이 때문에 팔란티어의 경영진들조차 자사 플랫폼을 운영체제라고 표현한 곳입니다. 이것은 기존 시스템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자리 잡아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실시간, 현실 모델로 통합됩니다. 이러한 군사형 논리는 민간 세계에서는 이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민간 부문에 이 기술을 도입하도록 강요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4장 워프 스피드 작전, 민간의 증거. 오늘날 팔란티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설립 후 첫 10년 동안 이 회사를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주로 기밀 부문에서 존재했으며 특정 목적을 가진 특수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군사 정보기관과 대테러 기관이 위협을 찾고 비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3년 이 회사의 고객 목록은 짧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NSA, FBI, CIA, 미 공군, 해병대, 심지어 웨스트포인트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팔란티어와 우리가 아는 세계의 미래를 바꿀 또 다른 중대한 현대사 순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닥쳤습니다. 새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미국 정부는 역사상 가장 복잡한 물류과제 중 하나인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온도에 민감한 코로나19 백신 수억 회분을 실제로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의 엄청난 규모나 관련된 데이터의 양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백신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장소로 이동해야 했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 데이터의 대부분은 다른 시스템과 사일로에 분산되어 있었고 단순히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관리 목적으로 미국 보건복지부 HHS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다이베리어스라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의 물류와 유통을 위해 다이베리어스는 50개 주, 8개 자치령, 그리고 수천 개의 민간 약국에서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상 50개의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실시간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합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에게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팔란티어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간 경제에도 전례 없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였습니다. 회사는 이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계획한 대로 여러 기관, 주, 민간 파트너로부터 공중보건, 인구 통계, 재고 데이터를 결합해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각 관할구역이 백신 배송 추적, 병목 현상 방지, 백신 할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찰력과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생산 공장에서 환자의 팔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이아를 추적하며 총 거의 10억 회분에 달하는 백신의 유통을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팔란티어 성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가 대규모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입증했다면 다음 배치는 전례 없이 빠르게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을 보였습니다. 5장 3분 킬체인, 정찰병이 잠재적인 적 목표를 식별합니다. 드론이 목표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목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목표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무기가 선택됩니다. 지휘부가 명령을 내리면 선택된 무기가 발사되고 표적은 제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킬체인의 예시로 표준 군사 타격을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주된 이유는 데이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보가 시스템과 사람들 간에 오가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로 인해 목표물은 도망치거나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질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전장에서는 팔란티어 덕분에 킬체인 소요 시간이 극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팔란티어에게 본래의 군사 중심적 야망과 맞아떨어지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대국보다 작고 군대도 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전쟁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살아남거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전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팔란티어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키이우에 킬체인을 3분 미만으로 단축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적 자산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전체 과정이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방식은 여러 면에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합니다.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다양한 군사정보 출처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신, 처리, 통합합니다. 이 플랫폼은 드론 영상, 열감지 센서, 암호화 무전, 위성 이미지를 받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중앙화하며 자동 분석합니다. 이후 이 시스템은 운영자가 표적을 식별하고 이상 징후를 강조하며 공격을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기상 조건이나 탄약 재고 수준과 같은 다양한 추가 요소들도 고려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올인원 군사 임무 통제 시스템과 같지만 결코 완전히 킬체인 과정을 장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오랫동안 인공지능이 군대에서 인간 의사결정자를 대체할까 두려워해왔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의 전쟁 시대가 올 것 같지만 실제로 팔란티어 플랫폼은
인간이 더 많이 개입하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과도한 정보의 소음을 걸러내고 인간에게 정확한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하여 1시간에 10번이 아니라 1000번의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 속도의 의사결정 방식은 결코 전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업들도 자신들의 시장에서 똑같은 힘을 원했습니다. 6장, 기업의 신경계. 이 시점에서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공상이나 잠재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방과 국가 위기관리 모두에서 인상적인 성공 실적을 가진 입증된 솔루션이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다음에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곧 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소매업 분야였습니다. 민간 부문으로 방향을 전환한 팔란티어는 동일한 예측 운영 논리 기술을 호주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콜스의 일상 업무 흐름에 적용했습니다. 27%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이곳은 호주 식료품 시장에서 대표 업체 중 하나입니다. 콜스의 경영진은 팔란티어의 기술을 도입해 인력과 재고 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회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팔란티어의 플랫폼은 이제 840개가 넘는 콜스 매장에서 매일 100억 개의 데이터 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설명하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매일 맞춤형 쇼핑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입니다. 과거 판매 및 구매 이력과 실시간 운영 정보를 결합해 팔란티어 프로그램은 매장 관리자의 실시간 대응과 직원 교대 조정을 지원합니다. 배송 경로가 재조정, 최적화됩니다. 매장 운영도 작은 세부 사항까지 이 프로그램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는 전 세계로 뿌리를 계속 뻗어나가며 새로운 기회와 진출할 추가 산업을 모색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팔란티어의 기술이 NHS 전역에 도입되어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대기 명단을 간소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팔란티어는 환자 기록과 전문의 일정, 수술실 이용 가능 여부와 같은 기타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엔진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최시엔 웨스트민스터 NHS 트러스트는 팔란티어 파운드리로 전환한 후 입원 환자 대기 명단이 28%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1만 명이 기다리는 줄이 7,200명으로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는 인상적인 수치이며 팔란티어는 이후 이 수치를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지표로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영국 의학저널은 이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감소가 전적으로 팔란티어 덕분인지 아니면 팬데믹 이후의 재조정과 같은 더 광범위한 요인들의 결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적인 구조적 추세는 분명합니다. 식료품점에서 병원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산업과 기관들이 팔란티어의 예측 치안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 슈퍼마켓과 클리닉이 운영 전체를 팔란티어의 두뇌에 연결하게 되면 새로운 영구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7장, 온톨로지의 함정.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이렇게 빠르고 매끄럽게 도입될 수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 플랫폼, 즉 AIP 부트캠프라는 것 덕분입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포춘 500대 기업이나 전국 규모의 조직에 판매하는 것이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판매 주기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끝없는 마케팅 회의, 영업 프레젠테이션, 기술 상담, 보안 검토 등이 이어졌습니다. 팔란티어는 AIP 부트캠프를 통해 그 과정을 닷새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란티어는 조직의 엔지니어와 임원들을 집중적인 닷새간의 통합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그 기간 동안 조직의 데이터는 여러 분산된 스트림에서 수집되어 하나의 AIP 플랫폼으로 통합됩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그 주가 끝날 때쯤 비즈니스에 작동하는 완전한 온톨로지를 구축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맞춤형으로 완전히 작동하는 AI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이 인터페이스는 그들이 수년간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부트캠프 수료 후 이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로 믿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초고속 개발 주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기관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계층에 자신의 워크플로우, 팀, 그리고 물류를 매핑하기로 동의하는 순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팔란티어는 더 이상 단순한 외부 도구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위에 구축되는 구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기업은 사실상 영원히 팔란티어 생태계에 묶이게 됩니다. 어떤 워크플로우, AI 모델 또는 경영진의 결정이든 모두 그 온톨로지 위에 구축되고 실행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몇 달 후에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회사는 데이터를 내보낸다고 해서 그대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를 소유하진 않지만
데이터를 이해하는 논리와 맥락, 연결고리는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는 그 회사가 의존하게 된 방대한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의 중추신경계 전체를 제거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약하면 팔란티어는 세계 유력 기관들을 통제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회사에 이렇게 큰 권력을 허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겐 더 이상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8. 장 복잡성의 격차, 근본 원인. 일부 회사들은 영리한 마케팅, 공격적 영업, 정치적 특혜 등으로 순위 상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팔란티어가 워싱턴에서 로비와 정치 동맹으로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의 더 근본적 이유는 정치와 무관합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쌓여온 문제, 즉 복잡성 격차 때문입니다. 기술은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데이터의 양과 속도는 우리의 처리 능력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누가 얼마나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 생물학의 한계에 제약받습니다. 누구도 전 세계 네트워크의 수많은 변화와 실시간 변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식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류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맹목성과 비할 데 없는 운영 비효율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사회의 빠른 발전 속도는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있는 일종의 AI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에 대한 무서운 필요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매일 의존하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팔란티어가 바로 그 계층이며 이것이 팔란티어를 단순히 유용하지만 운영적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 벤더 그 이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대신 팔란티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사회의 핵심 기반이 되었고 현대 데이터 시스템에 깊이 박혀있는 핵심적인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시스템이 자신들의 방대한 데이터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면 팔란티어가 지원하는 기관과 산업들은 단순히 속도 저하나 효율성 감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제기한 궁극적인 도덕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제9장 철인왕. 팔란티어에는 실제로 5명의 공동 창립자가 있었지만 알렉스 카프는 회사의 신비롭고 종종 논란이 되는 대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카프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다나 같은 존재로 기술에 열광하거나 그 신념을 옹호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대형 기술 기업이 세상을 개선할 운명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이 위험하다는 홉스적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의 끊임없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전쟁과 붕괴의 위협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려면 카프는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이 서구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완전한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일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그가 팔란티어를 옹호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더 넓은 철학적 질문, 즉 인간이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와 연결됩니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최적화하는 그림자 AI 계층이 조용한 권위주의적 통제의 한 형태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현대 사회가 혼돈에 빠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일까요? 카프는 후자를 주장하며 우리는 이미 개인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국가에 대해 걱정할 때를 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인간이 이끄는 혼돈과 AI가 관리하는 질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현실이며 우리가 적응해야 할 현실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수익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복잡한 현실을 만들어냈고 결국 결코 전원을 뺄 수 없는 기계에게 열쇠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영향력은 세계적이지만 팔란티어 외에도 일상에 영향을 주는 그림자 조직들이 더 많습니다. 블랙록이 실제로 뭘 하는지 알려면 비밀리에 모든 것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알아보거나 이것을 시청하세요.